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지금 특검은 지금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연장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검의 수사 기한이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종료된다고 보고 있는 게 예. 맞겠죠. 근데 특검을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종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30일을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 혹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3일 전에 그 입장을 원래 3일 전에 신청하는데 이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입장을 밝히는 겁니까? 3일 안에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특검안을 연장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또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이 특검 연장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인 거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이번에 특검법 보면은 제가 뭐 지금 현직이 아니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 합의할 때 여야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허술하게 그지없거든요. 그때는 뭐라 그랬었냐면 100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 그래도 70일 안에 끝날 수 있으니까 70일로 하고 1차로 하고 그다음에 30일 연장하자. 그러니까 그때 논의할 때는 100일로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다음 70일 한 다음에 또 추가로 30일 하자. 근데 그때는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은 누구의 물론 대통령이 승인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었지만 이거는 무조건 승인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마치 전결권이 다 그 대통령이나 혹은 권한대행에 넘어간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약간 나이브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야권을 네.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이 하나도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너무 부인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갔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핵 그 특검 그 법도 만들어서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까지 좀 나온 거잖아요. 그랬다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걸 굳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란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예. 그냥 100일로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 만약에 예. 70일 30일 연장하더라도 국회 출석 뭐 제적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수에 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놨으면 그러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 좀 잘못된 거였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혹은 도덕적 정치적 상황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건 당연히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좋게 선의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특검의 전례를 보게 되면 특검 무용론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 넥타이만큼이나 바로 튀는 발언이 나오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제 특검 무용론도 나왔고 그래서 이번 특검도 물론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예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까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예, 그 밥에 그나물 일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특검이 굉장히 이번에 수사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특검 뭐 이제까지 수사한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더 많다라고 예. 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검에 좀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권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을 더 연장하는 것이 과연 이 대선에 우리 국면에 우리가 유리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 적극적이지 않다. 정말 사생결단을 할 생각이라면 아니 정세균 의장 그야말로 막 가서 막 무릎을 꿇고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이게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솔직히 이번에 뭐 약간 여러 가지 요건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있죠.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사실은 다수당이 다 처리를 했잖아요. 직권상정해서. 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만 네. 일반 우리 시청자들 보기에는 야당은 이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70% 가까운 찬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느닷없이 과연 야당이 이걸 바라고 있냐? 무슨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이제 늘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쉽게. 예, 조금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특검 상황을 이걸 연장을
해서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뭐 기소까지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최악의 상황.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끌려서 이런 장면이 만약에 TV에 방영이 되면 보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똘똘 정치적 계산이 집결할 있겠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뭐 모든 야당에 계신 분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계산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야당에 있는 그 일부 전략가들은 분명히 그 점도 계산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영희 생각을 변호사님이 합니다. 예. 말씀한 2.2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저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시긴 한데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것이 예. 특검을 연장시켜 놓고 그러니까 예. 특검이나 누구든지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걸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서 판을 보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럼 탄핵이 된다고 예, 할지라도 굳이 대통령을 포승줄을 그럼요. 채워서 예. 수갑을 채울 필요 없이 그때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되는 예.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낫다. 그럼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예, 것이요. 계속 다르세요. 계속.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 인용까지 됐어요. 예. 자, 그런데 형사처벌을 안 하고 넘어간다? 아니, 이게 계속 처벌이 특검 아니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예.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포승줄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특검이 그렇게까지 진행을 안 하고 만약에 있다가 주변 변두리 수사만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냐는 겁니다. 아니, 소환을 하되 뭐 이렇게 감옥에 포승줄을 채운다든지 수갑 채우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노영희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건으로 그래서 보통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가긴 하죠. 자, 그런데 그 장면 자체가 예. 주는 의미가 굉장히 어쨌든 크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리고요. 예. 예. 근데 좀 약간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건 사실은 말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왜냐면은 예. 왜냐하면 그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일반 사인이 되시니까 예. 그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었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제로 임의로 동행하지 않고 그냥 긴급체포 체포. 같은 거 예. 해가지고 포승줄 묶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특검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점잖게. 얼마든지 예. 임의 수사나 자진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해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30일밖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변두리 수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동안 뭐 수사한 게 그 대면 조사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여러 번 수사하면 되니까 그거는 변두리 수사 이런 건 아닌 아니요, 것 같아요. 전 계속 그 부분에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아니 마지막에는 네. 구속을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그림은 안 내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결국은 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청구하죠. 그렇죠. 네. 영장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됐는데 영장 딱 박근혜 대통령만 알겠습니다.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예, 된다는 지금 우리 겁니다. 이종 예. 평론가님은 포승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의미고 구속까지 되게 되면 보수층은 더 분노할 것이고 그것이 야당한테 좋은 의미 보수층뿐만 없다. 아니고요. 예. 중도층도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동정론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죠. 말씀은- 탄핵도 조금만 제가 더 예, 얘기할게요. 예. 탄핵까지 당했는데 예. 굳이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특검이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한번더 네, 한마디만 그 말씀은 특검이 연장되면 무조건적으로 체포돼서 포승줄 묶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 지금 말씀이 맞는 거예요. 특검이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수사 기법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자, 두 분의 논점은 이제 충분히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했을 테니까 다른 방송, 잘 안 보는 방송 가서 마저 싸워주시고요. 싸운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논쟁해 주시고. 지금 건전하게 아니, 지금 근데 의견 교환을. 우리 네. 이종훈 평론가님 무척 예리한 지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전략 사이드에 있는 분들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군요. 과연 예.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혹시 구속되는 상황이 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근데 이제 뭐 특검을 그렇다고 우리가 연장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연장을 해주면 좋겠지만 연장이 과연 정치적으로 꼭 유리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노 변호사님. 네. 자, 조건부 기소 중지. 네. 어려워요. 만주 변호사는 이해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도 이해가 안 돼.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겠다. 근데 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혐의 사실이 있는 사람을 수사를 해보니까 예. 혐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생각을 해서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그렇죠. 기소라고 기소가 하죠. 재판에 넘기는 행위. 예. 그런데 기소 중지라고 하는 건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혐의 사실을 수사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판에 넘기려고 봤어요. 그런데 중간에 방해물이 나타났어요. 아하,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분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뭐 피의자가 도망갔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에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그냥 마냥 그 사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일단은 중단시켜놔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방해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게 기소 중지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건부는 뭐죠? 조건을 붙인 거죠. 기소를 아. 중지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소 중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말인데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수사가 가능할 때까지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거죠. 예. 그 수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네. 택배가 왔어요. 그 일시 멈춤을 눌러. 네. 택배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어보기를 계속해. 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네. 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기소 중지 안 하고 지금 대면 조사도 안 했고 대통령을 우리가 뭐 피의자로 지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28일날 특검에서 수사가 끝나면 자료를 몽땅 3일 내에 검찰에 넘기기만 하면 검찰이 알아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 수사를 더하든 뭐 그냥 풀어주든 그건 검사만이거든요. 예. 근데 특검이 굳이 기소 중지. 기소 중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중간 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뭔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너무 분명해 보인다. 첫 번째. 그러나 당신의 그 신분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못했다. 당신이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대면 조사도 못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검찰에 넘기니 검찰에서는 이 시한부 기소 중지 혹은 조건부 기소 중지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잘 살펴서 반드시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봐야죠. 예.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일을 처리해 놓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검찰에다 다 넘긴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특검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만든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예.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금 그 밑에 연관된 사람들 핵심 인물들 지금 다 지금 기소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딱 예외로 제껴놓고 예.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이거 사실 운명은 검찰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상태로 그냥 보낸다? 그건 이거야말로 아니고. 직무유기인 예. 거죠. 그리고 특검법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정신이 안 맞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야당들이 너무 특검법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마무리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게,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러니까 외환 내란의 죄가 아닌 경우라면 예. 대통령 재직 중에는 어떠한 형사상의 죄목으로 예. 소추하지 말아라. 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특검은 데일리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브리핑하게 되어 특검의 있죠.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 플레이라고 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전부 다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되는데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그 브리핑에 대해서 맞대응한 청와대도 결국 언론 플레이 아닌가요? 원래는 보통 이제 수사를 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놨는데 이번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네. 피의 사실까지는 아닌데 또 진행되는 수사 상황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검이 브리핑을 하는 것이지 예.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을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론 플레이에서 자유로운 건 없겠죠. 예, 특히 뭐 매일 수백 건씩 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각 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예. 다만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불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예. 그래서 이거를 기소 혹은 기소 중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 특검의 입장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예. 그거를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그거를 해소할 수 없는 사안까지도 기소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토대로 지금 이 조건부 기소 중지를 꺼내든 겁니다. 예.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계 뿌리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계는 계속 뿌려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여든 야든 정치권이 항상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보면 정치적인 행위의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 기자님 네네. 저기 좀 사진 나온 거 보세요. 아, 네네. 우리가 시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네. 시계 얘기했더니 그 PD가 얼른 저걸 올렸어. 낚였어 우리한테. 네. 예컨대 저 시계를 황교안 대행이 야, 내가 지금 저 대행이니까 거기다 예. 뒤에다 이렇게 박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와.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줘야 돼. 라고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긍정하고 싶지 않은데 예. 아마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 직책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직책이 어쨌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맞게끔 새로 아로새겨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선물로 지급하는 시계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황 대행에게 왜 그랬냐, 그 특검 연장안이나 이런 중요한 사안은 다루지 않고 시계 오다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냐라고 해서 논란을 붙는 건 좀 무리한 논란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논란을 네. 붙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생각 다른 생각이죠 예, 또. 얼마 전에도 그 명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본 영화가 제일 재밌는 게 뭐였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10년 전에 본 거 말고요. 재심이죠, 재심. 재심. 네. 아. 문재인 전 대표도 봤더라고요. 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10월 그 25일인가 26일 이후에 10월 29일 이후에 일체 영화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 촛불 정국이 영화보다 재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영화보다 더 재밌는 시계에 뿌리는 게 그렇죠. 나왔어요. 예, 굉장히 상당히 좀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일단 자, 김대현입니다. 김대현 기자 의견에 반대한다 하면서 다른 예,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명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명패 꼭 굳이 그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박아서 새로 딱 만들어서 예. 자, 이제 그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총무 파트에서. 자, 총무 파트에서 이제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더라도 예. 만류해야 되는 거죠. 내지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만류해야 되는 거고요. 시계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만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시계 같은 거는요. 다 어느 정도는 재가를 받고 만듭니다. 자, 이러이러한 문구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계를 새롭게 제작하려고 합니다라고까지는 보고를 한다는 거죠. 적어도 구두 보고라도. 아니 명패도요. 공무원 일정직 하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갖고 명패를 이렇게 저는 명패 디자인까지 다 보고 제가 오케이 하고 내려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보고를 한 다음에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제 말씀이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빠뜨리면 절대 안 되죠, 이분한테는. 황대행이라고 불러주세요. 전화 올 겁니다, 아마. 자, 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이거 굉장히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평상시에 의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예. 밑에 사람들도 알아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요, 만약에 그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됐다. 저거 품귀 현상 발생합니다. 한정판이잖아요. 예. 대통령 황교안은 그 시계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 권한대행 알겠습니다. 시계는 한정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확보 노무현 하나 아니, 해놓으시면 그래서 더 돼요. 비싸잖아요. 왜 지금 저런 인터넷에 걸 올라온 게. 할까요? 왜 저런 걸 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김대현 기자님 말씀도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CCTV 트집을 안 잡는 게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의 직함이 바뀌었고 네. 누군가를 만날 때 무언가 청와대 기념품을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통 그동안에 주었던 기념품이 시계였다면 예. 그냥 그 뒤에다가 본인의 직함이 바뀐 거를 이렇게 적어서 낼 수도 있는 거죠.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몇 달 동안 이 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분이 예.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면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뭐 그냥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황 대행님께서는 의전도 중요시 여기시고 또 그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특검 시간표를 네, 밝혀라. 시간을 그러니까. 연장할 건지 말 건지 밝혀라 했더니 시계가 생각이 났고 시계를 만들었나 봐요. 원래 전통적으로요. 대통령의 선물은 다 시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전 총리가 시계를 선물했다? 이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런 사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고건 총리가 지난번에 권한대행 할 때도 시계는 만들지 않았는데 예. 왜 굳이 당신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 말이 맞건 안 맞건 저는 그거보다도 그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현안을 조금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얼마나 국민적 혼란이 좀 더 완화되고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조건부 기소 중지하면서 이제 네. 황 권한대행이 변호사고 네. 네.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되게 되면 특검을 연장하게 되면 체포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그대로 놔주자니 계속 피의자로 남아있는 아주 명예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이게 묘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총리실에서 조금 황 대행이 직접 말씀하진 않았지만 예. 흘러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어제 그 100분 토론인가 하셨잖아요. 그 규제 개혁 관련해가지고. 예. 그리고 토크쇼. 토크쇼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게 약간의 간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특검 연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특검 연장은 안 하시는 걸로 갈 것 같은데 예. 본인이 나중에 어떠한 스테이터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고민하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또 그 반응을 좀 본 다음에 좀 정확하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평론가님. 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이런 설들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특검 이번에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난 11차례의 특검보다도 이번이 훨씬 더 잘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우병우 수석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검찰 가족을 같이 쳐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특검 내부에서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수사가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설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예. 검찰에다가 사실은 기회를 준 거 아닌가. 남겨놓은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분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뭐 예. 남겨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영장 그 내용을 보니까 예. 약간 좀 부실한 구석들이 좀 보이잖아요. 고의 부실이다. 예. 여기서 또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연장이라고 하는 카드, 예.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어차피 지금 빨리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 뭐 나중에 검찰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넘겨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추정을 제가 하냐면요. 오늘 두 분 아주 재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평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실은 청와대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분이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동기를 비롯해 윗기수들까지 다 줄줄이 그냥 싹 다. 예. 승진도 못하고 중간에 뭐 탈락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정수석 하면서 검찰을 장악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다. 자, 그래서 뭐 속된 말로 하자면, 약간의 이제 먹잇감이라 그러긴 좀 뭐하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이 우전 수석 부분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지금 던져준 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세 마디, 네 마디 다 관계없습니다. 여러 마디 하셨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특검에서 우병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관계자도 불러야 되고 법무부 관계자도 불러야 되고 청와대 관계자도 불러야 되는데 심지어는 압수수색까지도 필요했었다. 네, 그랬는데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대요.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 검사들의 6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아가지고 권한남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취지의 진술 내무로 인해서 그게 기각되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왜 검찰은 하나도 특검을 수사 못했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특검에서 우리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의 고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진술을 해줄 분들에게 피의자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좀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안 나타났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 연장 안 될 거 뻔하고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본인들을 소환하지 않을 게 뻔하고 예. 그렇다면 내가 좀만 버티면 특검 끝나니까 오히려 검사에 가서 편하게 하는 게 낫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특검 예.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에는 빠져 있었지만 네.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4년 네. 12월에 그때 이제 비서관 시절이죠. 그렇죠. 12월에 정용인의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이게 이제 그 십상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인데 느닷없이 문서 유출 사건을 둔갑을 했는데 이 작품을 만든 게 우병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갖고 그때 당시 검찰 내부에서 명예훼손 사건인데 한번 수사해보자 네. 하는데 누군가가 막았는데 그때 중앙지검장이 현재 총장이 김수환 검찰총장. 예, 예. 그럼 그때 왜 막았는지 수사하려면 결국은 중앙지검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대검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법무부도 압수수색을 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검으로서는 이렇게 친정을 치기는 부담스러웠다. 그 말도 맞죠.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말도 맞고 지금 현직에 나와 있는 검사님들이 지금 다시 파견 또 나와 있는 복귀하잖아요. 거니까 예. 복귀를 하면 그분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는 사실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예.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종원 평론가. 예.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견해가 또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아니, 먹잇감을 남겨줬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 질문.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더 강하게 할까, 약하게 할까? 강하게 하죠. 훨씬 강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 강하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지난번 사실은 그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해서 상당수 수사를 했지만 특검에 가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블랙리스트랄지. 예. 명예도, 자기네들 명예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체인데 본체인 우리보다 저 특검팀이 더 수사를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예. 자기네 조직이 살기 위해서라도 더 세게 잘해야 한다.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수석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강하게 수사하면 구속될까요, 안 될까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내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조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머릿속은 정권은 이미 바뀌었어요. 아, 벌써요? 예. 제가 독심술을 합니다. 전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자, 근데 제가 예. 그 한 말씀 예. 첨언을 하자면 이건 이제 수사라는 거는 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나 물증을 찾아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법원에서 이런 형결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그 로직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 우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수사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를 정치 검찰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병우가 불구속이 된 것이지, 우병우 수석이 불구속이 되고 영장이 안 받아들여진 것이지, 특검보다 검찰이 더 세게 할 것이다, 아니면 특검이 세게 했다 혹은 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좀 정치적인 잣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사실은 느닷없이 전국을 찌르시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본질은 예.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본질을 얘기하자면 사실 대한민국은 법조 국가, 검사의 나라, 판사의 나라, 변호사의 나라로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근데 대개의 대중과 일반 시민들은 사소한 범죄로도 그에 온당한 처벌을 받고 그걸 감내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법을 전공하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우병우를 예를 들자면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본인이 이것을 잘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일반 대중은 법을 공평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상식선에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이 전문가라는 집단은 기술적으로 이걸 빠져나간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아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견해가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견해 다른 거 우리 환영합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법치국가. 그런데 사실은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검찰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정치적인 판단을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에서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정권이 그야말로 다시 보수 정권이 쓰더라도 사실은 검찰은 이번에 우병우 특히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화가 그대로 본인들한테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라도 저는 철저하게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검이 손대고 싶었지만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어요. 개인 비리 부분은 다 손 그렇죠. 못 대고 그냥 다 손 넘어간 못 거 아니에요. 댔죠. 그런데 검찰 가면 그건 다 한다는 거죠. 다 같이. 그것까지.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검찰로 넘어가면 우전 수석은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또 그게 전 정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하나 더 붙여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기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넘어왔는데 특검은 저렇게 온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70일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넘어온 것을 받아서 미진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하에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 여론이 비등할 텐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고 하는 중간 검찰 내부의 중간급들 이런 분들의 막 그 분노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언제 맨날 정치검찰이라고 욕먹고 수사 제대로 못한다고 욕먹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 네. 그리고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누명 우리가 못 벗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 맞고요. 예. 지금 중앙지검 앞에 가보면 정치검찰 물러나라 막 이런 플랜카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검찰 없어지는 그런데 사실 검찰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분들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온 나라의 검사들이 12시 넘어서까지 휴일도 없이 정말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예. 우리 국민들은 그거는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니까 뭐라 한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난번에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의 그 수사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건 사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비가 돼서 특검에 활동하고 너무 대비가 돼서 특히 예. 검찰 수사본부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밝혀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 두 조직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던 바뀌지 않다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한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러한 걸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예.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검찰은요 상명하복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거해줘야지 또 국민으로서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좀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검찰 전 조직에 검사가 약 한 2,000명 정도 된다 네네. 그래요. 근데 이번에 파견된 검사는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가 파견된 겁니다. 네. 검찰 내에서 그래서 중간급 부장검사 이런 분들이 2,000명의 1%, 20명이 가서 이렇게 박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이제는 검찰 내부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넘어오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수사해야 네. 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예. 분위기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것하고 연결해서 잠깐 한마디만 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이 오늘이 24일이 이제 금요일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월, 화, 수. 그러니까 오늘 28일. 금요일인가요? 예, 오늘이 금요일이죠. 불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끝나니까 예. 사실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소장 쓰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구속영장 발부해서 예를 들면 기소하는 데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영상 행정관은 이 마지막까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생각해 보시면 예. 그게 바로 매우 핵심이 되는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특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특검이 그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보통은 그 전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특검의 그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예. 근데 이번에는 수사 종료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28일을 넘어서요? 네, 3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허. 한시라도 그런 거에 그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불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영선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소환행하겠다. 그런데 결국 체포로 법적 지위는 체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안 손님들 차량으로 실어 날렸던 그분 아닌가요? 네, 보안 손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을 예. 차량으로 픽업하고 또 다시 일이 끝나면 다시 밖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예, 기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네, 들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이죠. 김영재 원장, 네. 박채훈 부인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보안 손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영선 체포되면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비선 진료에 대한 부분을 캐려고 할 터인데, 근데 기존에 이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사 혹은 헌재 재판에 대응해 왔던 그 면면을 보면 특검 수사에도 본인은 굉장히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도 이영선 전 행정관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차명폰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 차명폰 부분은 이제 본인을 청와대로 끌어준 안봉근과의 관계, 또 누가 지시했으며 어떤 사람이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그 휴대폰을 사용한 요금은 누가 지불했는지까지도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차명폰은 대통령 독일로 피신해 있던 네. 최순실 씨와 씨와 6개월 동안 570회 통화했던 바로 그 차명폰이라는 네, 맞습니다. 얘기죠. 그거 아니죠. 그게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그 윤전추 행정관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거고, 예. 이영선 행정관은 자신이 친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가서 이 휴대폰을 윤전추 개통하고. 행정관의 빌려준 명의를 가지고 개통을 한 거고, 이 개통한 휴대폰을 가지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약 570차례 통화를 한 걸로 검찰이 발표한 겁니다. 예. 그것만 특검에, 있는 네. 게 아니고 예.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군대 후배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지금? 얘기인데 예, 예. 그 얘기인데 가서 휴대폰을 여러 대 차명으로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전량 폐기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 인멸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까? 증거 인멸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570회 있었던 그 핸드폰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윤전추 행정관의 이름으로 나온 차명폰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여러 지금 가지 여기서 차명폰도 있었다? 그러니까 차명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지금 밝히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차명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 이영선 행정관 예. 명의나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한 것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차명폰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대포폰이 된 그렇죠. 거 그럼 아니에요? 대포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 나오라 했더니 안 나왔고 예. 국회에서 청문회에서도 동행 명령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왜 하필이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도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진 출석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동행이거든요.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이 예. 돼요. 그럼 수사받다 나 갈래? 그렇죠. 갈 수 그럼 있잖아요. 본인이 가버리면 예.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처음부터 또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48시간에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아,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면 지금서부터 48시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임의 출석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이 수사가 잘 진행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협조로 비협조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니. 비협조하는 순간 영장을 딱 집행하면 앞에 그동안에 했던 거는 임의 출석으로 플러스 시간이 되는 거고 뒤에 건 48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추가로 예. 버는 거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시간 때문에 수사 시간 때문에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글쎄요, 견해가 다른 건 또 아니죠. 달라요, 이번에는. 견해가?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영선을 지금 저렇게 예, 마지막에 궁금해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마지막에 저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특검이 국민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세월의 7시간에 법리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월의 7시간에 대한 부분이죠. 아. 그 부분을 제대로 김영재 의원 사실은 때문에 그러죠. 예. 규명을 못했습니다. 이게 근데 비선진료 의료 부분하고 결정적으로 다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봉근 비서관을 사실은 불러서 피의자로 딱 묶어두려고 그랬는데 예. 피의자로 전환시키려고 그랬는데 뭔가 소명이 덜 된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역시 그날 예.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영선일 가능성이 높다. 평론가님 잠깐 라는 넘어가기 판단을 전에요. 내렸다고 넘어가기 생각해요. 전에 이틀 전인가 이미 특검이
김영재 의원을 통해서 원장을 통해서 시술한 거 대통령에게 확인했죠. 실수했다고 하는 것은 증언을 받아냈거든요. 그렇죠. 자, 바로 이제 그겁니다. 종착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뭐를 알고 있을까요? 자, 그날 오전에 윤전추 행정관이 청문회 때 와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 8시 반에 불려서 관저로 갔다. 갔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안봉근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영선이 그 자리에 있었다. 세 사람, 제2부속실 소속 세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보필하던 최순실이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오전 중에 뭔가가 하여튼 있었다.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그렇죠. 최순실 씨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왜냐면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 와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8시 반에 자기와 만나서 업무를 보고 9시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전에는 안봉근 비서관이 있었고 오후에는 네. 정호성 비서관이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예, 이영선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세 사람이 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봉근을 불러서 다 규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규명을 못 한 안 거죠. 됐어. 자, 예. 그러니까 이영선을 불러서 피의자로 부른 거 아니에요. 이영선은 확실히 좀 죄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한 8분 응선까지는 간 것 같아요. 특검이. 그 마지막 부분을 예. 지금 채우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두 것으로 분이 저는 지금 이제 추정합니다. 아름다워요. 서로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예.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이제 김영재 원장이 그 자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내가 필러도 났고 보톡스 났다. 났다. 그러니까 비선 진료 행위를 시인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차명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장시호 씨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까 예, 퍼즐이 맞춰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것들이 이제. 모두 합쳐져서 이제 마지막 종착점으로 이영선 행정관을 불러서 정리를 하는 셈인 거죠. 예. 그런데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영선 행정관이. 결정적인 증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바로 또 특검 도움이 장시호가 떠야 되네. 그래서 예. 그동안에 나왔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압수수색한 내역이라든가 예. 비선진로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전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다 들이대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장시호 씨가 또 한 건 확실한 거 주잖아요. 예. 국민 요정 되는 거죠. 국민 준마 요정. 아줌마 요정. 그렇죠. 하여튼 준마 요정인데 어쨌든. 예. 그런데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영선 행정관을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공략한다는 부분 뭐 의미를 두자면 의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선 행정관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란 아니, 얘기죠. 근데 증거를 네. 들이대면 피할 수는 근데 없을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면 피할 수는 없지만 예. 예컨대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이영선이 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정확히 10시 45분에 당신 뭐 했어?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저도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키는 대통령 대면 조사나 대통령의 헌재 출석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영선 디펜스 하는 척 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쑥 들어가시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시작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부터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키는 역시 세월호 7시간으로 맞춰